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즈주의라고 제가 말하는 게 마자문입니다. 마자문. 중국어로 이제 마즈주의라고 하는데요. 어, 이, 이전에 그 논문에서 보게 된 용 결과로 그 중국인들을 갖다가 모으고 팀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주고 중국어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20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마드주의 횟수하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근데 나왔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마드주의 사용 빈도는 0회였습니다.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 이거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중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마자문이라는 것은 마자를 사용해서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도치시키는 문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자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그 마자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어떤 변화 상태의 변화를 갖다가 그 듣는 사람한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 중국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 어,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를 차고로 옮겼다.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 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어, 사람 한 명을 부딪혀서 넘어뜨렸다. 라면을 다 끓였다. 이런 어떤 그 목적어가 어떤 동작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맞자문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게 중국이란 나라는 되게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대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언어의 어떤 변화가 단순히 한국, 일본만 이렇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저희 유럽 그리고 그 우리 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위로는 이제 몽골, 러시아하고도 그 관계성을 갖다 맺게 되죠. 그래서 중땅ter이 넓기 때문에 유럽 언어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서쪽은 다 유럽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동도 껴있긴 하지만, 그죠? 때문에 그 어, 영어의 어떤 그 시작이 독일어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독일어. 왜 게르만족이 그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앵글로색슨족이 넘어가면서 로마 병사들을 갖다 물리치고 거길 차지했었죠. 그 앵글로색슨족이 사실 게르만족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시작은 독일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66년에 윌리엄 공 프랑스의 그 공작으로 있던 윌리엄 공이 그 잉글랜드를 갖다 또 그 왕권 경쟁 때문에 쳐들어가 가지고 차지하면서 또 몇백 년간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뭐 이력서를 갖다가 영어로 레주메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랑스어들이 남아있죠. 당시에 15%를 남겨두고 거진 85%가 프랑스어 단어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프랑스어가 영국 황실의 어떤 언어 역할을 갖다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년 전쟁이 터져서 잔다르크 때문에 프랑스가 이기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철천지 온수지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만의 언어를 찾자라고 해서 그때 많은 언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포기하다 하게 되면은 aband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abandon이란 프랑스어를 버리고 쉬운 그러니까 영국 자체 영어에서 나오는 쉬운 동사 give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up이란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give up을 갖다가 abandon의 대체 형태로 쓰고요. postpone 연기하다도
put up, put off로 이게 구동사라고 하죠. 그렇게 동사, 쉬운 동사와 전치사 형태로 바꾸는 구동사들이 많이 생겨난 게 바로 현대 영어의 특징입니다. 우리말 찾기 운동이었죠. 영국 자체에서. 근데 이 구동사들이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Put this meeting up. Give this opportunity up.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온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Give up this opportunity와 같이 give와 up이 하나의 덩어리와 같이 뭉쳐서 쓰죠. 이러한 어떤 변화가 중국어에도 일어납니다. 사실 라면 완이라는 구조가 원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완, 그래서 보어, 동사, 목적어, 보호 구조가 원래 구조였죠. 근데 영어에서의 변화와 같이 이 츠와 완이 붙어버린 겁니다. 츠와 완이 붙어버리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지 되는데 그 자리를 갖다가 보호가 차지해 버리니까 목적어는 어디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뒤로 못 들어가니까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옮기고 보니까 주어와 이 목적어 간에 어떤 경계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손으로 쥐다, 잡다란 의미의 말을 갖다가 경계선과 같이 그 사이에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어의 마자문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자문은 이 목적어가 동사를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난 어떤 문장들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이거 마자문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갖다 계속 쳐다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체의 변화는 없거든요. 물론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았다. 마자문으로 안 됩니다. 그죠? 나는 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마자문으로 안 됩니다. 왜?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그 비밀이 변화가 되지는 않죠.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목적어만 마자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자문 뒤에 나와 있는 그 동사구는요, 동사 플러스 보호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왜? 동사는 하나의 pass, 경로입니다. 이 목적어가 이 동작 행위를 통해서, 관통해서 어떤 보호가 의미하는 상태 변화로 도식화, 그림과 같이 되죠. 이 목적어가 동작 행위를, 이 터널과 같은 동작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보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갖다 담아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마자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편리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는 쉽게 처리되나요? 자, 카드 분실 신고 어떻게 말하죠? 말씀드렸죠. 분실은 시입니다. 그렇죠. 띄우시야 되고 시, 실종하다 할 때 실. 우리도 분실하다 할 때 실자가 잃어버리다의 잃을 실자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걸 갖다가 걸어놔야지 되는 겁니다.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나 카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걸다라는 의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뭘 걸어놔야, 방을 걸든지 무슨 그 티켓 같은 걸 갖다 걸어놔야겠죠. 피켓 같은 걸 갖다가. 그게 꽈시입니다. 꽈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자신의 순서를 갖다 이제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그 온문과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놓죠. 그래서 꽈하오라고 하죠. 그거는 꽈하오. 그렇죠. 꽈시가 바로 분실 신고가 꽈시입니다. 꽈시. 그렇죠. 꽈시. 그렇죠. 在这可以挂失吗?在这 여기서 在这可以뭐뭐 할 수 있나요? 可以吗?可以挂失吗? 여기에서 분실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죠? 我要挂失 같으면 저 분실 신고하러 전화했는데 이 말을 갖다가 야오만 써주면 됩니다. 我要挂失 我要挂失 그렇죠?
근데 이러한 어떤 카드를 만들거나 분실 신고를 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거나 이런 모든 요건을 만들거나 비자를 만들거나 이런 모든 폼을 갖다 작성해야지 되는 물론 분실 신고를 갖다 요즘에 전화로 하지만요. 그럼 폼을 갖다가 그 만들어야지 되는 어떤 동사는 동작은 뭘 쓴다고 그랬죠? 하다가 동사를 빤 그렇죠. 그래서 在这可以办护照吗?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요건 만들 수 있나요? 在哪儿办护照呢? 어디서 요건을 만듭니까?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挂失容易办吗? 그렇죠? 본실 신고는 쉽다라는 말은 롱이입니다. 그래서 这个很容易 이땐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한유 중국어는 很容易 쉬워요 할 때는 롱이 형용사로 쓰였죠. 근데 이 롱이가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 앞에서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유 很容易学 한유 很容易学 그렇죠? 这个游戏很容易玩这个游戏이 게임은 很容易玩容易玩하기는 노는 게 쉽다. 플레이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롱이 빠마 하게 되면 쉽게 처리되나요?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挂失 롱이 빠마. 挂失 롱이 빠마. 그렇죠? 주어는 그냥 하다입니다. 어떤 폼을 작성하는 하다는 전부 다 그 빤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 달러를 유엔어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바즈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我要把美元换成人民币我要把美元换成人民币 이때는 바즈주가 있기 때문에 환청이지兑환이 아닙니다. 이 바자가 없이 쓰였을 때는兑환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我要美元兑换人民币 이건 안 됩니까? 어색합니다. 왜? 야오 뒤에는 이때는 야오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바로 나와야지 됩니다. 그러면 我要兑换 해버리게 되면은 메이엔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나는 兑换 써야겠다. 그럼 兑换 쓸 때도 我要把美元兑换人民币라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동사 자리가 야오 뒤에 딱 차지해버리게 되면 메이엔 자리가 못 들어갑니다.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我要把美元兑换人民币라고 하든가 我要把美元换成人民币 근데 환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즈주의 어떤 그 동사로는요. 왜? 환 바꿔서 정 뭐뭇이 되다죠. 바꿈이라는 동사 메이엔이 바꿈이라는 동작 행위를 통해서人民币라는 중돈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즈주에는 환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환율을 물어볼 때 있죠. 아까 나왔던 것 같지. 今天美元兑换人民币是多少? 오늘 달러 유엔화로 바뀌면 얼마죠? 라고 물어볼 때는 今天美元兑换人民币是多少?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헷갈리지 않게 여러 차례 그 반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어디 가서 한전에 가장 이득일까요? 여기서 가장 이득이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동사고, 그리고 화가 원래 경계를 긋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노를 젓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를 젓다. 근데 화수안이란 말이 어떻게 경계를 지어야지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지 이 말이기 때문에 화수안이라는 그 자체가 수지 맞다, 이익이 되다 라는 말입니다. 화수안. 그렇죠? 去哪儿换钱 어디 가서 환전해야 환전하러 어디 가야 둘 다 가능합니다. 去哪儿换钱最划算呢? 去哪儿花钱去哪儿换钱 花钱이 아니고 화钱돈 쓰는 거죠. 去哪儿换钱最划算呢?去哪儿换钱最划算呢?去哪儿换钱 이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 갑시다. 去哪儿换钱最划算呢? 두 덩어리. 去哪儿换钱最划算呢? 그렇죠? 그 밑에 나와 있는 去哪儿换钱最方便呢? 이것도 말은 되죠. 근데
去哪儿换钱最方便呢? 같은 方便이 되게 되면 편리하다, convenient라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去哪儿换钱最方便呢? 같은 경우 어디 가서 그 돈을 바꾸는 게 가장 편합니까? 편리합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아두시고요. 우선 좀 앉으세요 할 때 시엔 쓰는 거, 이게 시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뭐 하다 할 때는 월 삼성으로 읽어도 되고 월 사성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 做会儿 你做会儿吧. 좀 앉으세요. 你做会儿吧. 你先做会儿吧. 先做会儿吧. 우선 좀 앉으세요. 급하게 조금 사람이 막 들어왔을 때, 우선 좀 앉으세요. 先做会儿吧. 先做会儿吧. 그렇죠? 做一下 같은 앉아 이런 말이죠. 이때 이샤는 동량사로 좀 뭐뭐 해, 等一下 같은 경우는 기다려, 약간 좀 명령투가 되는 거죠. 한 번이란 말이지만 한 번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이게 근데 이샤가 좀 뭐뭐 해라는 의미지만 한 번이라는 그 자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명령투가 좀 강해져요. 명령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你先做一下, 우선 좀 앉아 이런 말이라면 你先坐会儿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이샤가 들어가게 되면 덩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你先等会儿 같은 경우 우선 좀 기다리세요. 你先等会儿, 你先等一下 하게 되면은 좀 기다리세요. 명령투가 되죠. 명령투가 되죠. 뭐 한국도 많이 좀 좋아지긴 했죠. 공무원들 관공서 갔을 때 어떤 태도나 이런 게 많이 친절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좀 강압적이고 명령투였는데 그게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많이 중국도 좋아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사회주의가 그런 데만 남아 있어요.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되게 그 관공서 가보게 되면은 친절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근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강압적이고 좀 두렵고, 특히 이제 공안局경찰서 파출소 가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조금 무섭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저도 그 중국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싸움 말리다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 착한 일 했는데 되게 무섭게 이야기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번호표부터 뽑으세요. 그렇죠. 물론 무엇을 찾다, 자기 걸 찾다 하던 취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취이프, 취수, 我来取数的,我来取衣服的. 그렇죠. 我来取钱的, 提钱도 되지만 取钱도 됩니다. 자기 돈 찾는 거잖아요. 은행이나 ATM 가가지고요. 번호 같은 경우 자기 거 자기 뽑는 겁니다. 뽑기 전엔 내 게 아니죠. 근데 뽑은 다음에 제 거죠. 그렇기 때문에 取个号, 你先取个号吧, 你先取个号吧. 은행 가가지고 쭈뼛쭈뼛거리고 있으면은 총경찰이 옵니다. 여러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움 주려고, 뭐 도와드릴까 하게 되면은 뭐 이거 환전하러 왔는데요. 뭐 알았습니다 하게 되면은 你先取个号吧, 이 말 할 겁니다. 选 같은 경우는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겁니다. 그죠? 선택하는 거, 고르는 거. 你别选 같은 고르지 마세요. 你别选. 그죠? 여기서 번호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在这等着, 여기서 기다리세요는 在这等着, 여기서 기다리세요. 근데 뭐 할 때까지? 叫号. 그렇죠? 번호를 부르다. 叫가 부르다죠. 号가 번호입니다. 그래서 在这等着叫号吧. 在这等着叫号吧. 여기서 번호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쥐하우는 아까 나왔죠? 번호표를 뽑는 겁니다. 전 숙제 벌써 다 잘 끝내서요. 한국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실 거예요. 하와 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做好了 같은 경우는 잘한 거,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吃好了 같은 경우는 먹었는데 그냥 다 먹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먹었다. 또 吃好了吗? 자, 잘들 드셨어요? 뭐 我吃好了. 잘 먹었습니다. 吃完了는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吃完了 다 먹었어. 我吃完了 나 다 먹었어. 그렇죠? 我都做好了作业. 저 숙제 다 잘 끝냈어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놀러 가려고 할 때 너 숙제 다 했어? 부모님 물어보게 되면은 완 쓰는 게 좋을까요? 하오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완 쓰는 게 좋겠죠. 숙제 잘 제대로 퍼펙트하게 끝냈어요 이 말이죠. 신분증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가지고 오다, 가지다, 휴대하다가 따입니다. 근데 오는 거죠. 그래서 带来. 그렇죠. 身份证 带来了吧? 身份证 带来了吧? 그렇죠. 여기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바입니다. 추측의 바입니다. 이때는 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합시다와 같은 청유의 의미. 두 번째는 가벼운 추측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추측이죠. 신분증 가지고 오셨죠? 이 말이죠. 身份证带来了吧? 身份证带来了吧?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감을 갖다 찾으러 갔다. 아니, 인감을 뭐 그 띠러 갔다 동사무소에. 그렇게 되면은 인감 뗄 때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身份证带来了吧? 그렇죠? 마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身份证带来了吗? 같은 거.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이 말이 되죠.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돈은 가지고 오셨죠? 钱带来了吧?钱带来了吧? 그렇죠? 근데 돈 가지고 오셨나요? 钱带来了吗?钱带来了吗? 보통 이제 둘째가 이제 답답하면은 이제 그냥 나가버려요. 너 어디가?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가게 되면은 지갑, 이제 집사람이 지갑 가지고 왔지? 뭐 사달라고 할 때가 많으니까 나가게 되면 뭐 초콜릿 사달라 뭐 맨몸으로 가게 되면 되게 그 당혹스럽죠. 당혹스럽죠. 최소한 핸드폰이라도 갖고 나가야지 무슨 결제라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가지고 이제 뭐 사달라고 그러게 되면 지갑은 가져왔지? 钱包带来了吧?钱包带来了吧? 지갑은 가져왔지? 지갑 가지고 왔어? 钱包带来了吗?钱包带来了吗?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带走 같은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여길 떠난 거죠. 他身份证带走了吗? 신분증 가지고 갔나? 가지고 가버린 건가? 따이 취 같은 경우는 취가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는 겁니다. 身份证带去了吗? 같은 신분증 가지고 갔지? 전화상으로 어머니가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죠. 그 장소에 간. 따이저우는 출발 장소입니다. 출발지에서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 노트북 어디냐? 야 걔가 가지고 가버렸어. 따이저우죠? 그때는 따이저. 오늘 그 뭐냐 카페 가서 공부한다는데 그 온라인 강의 들어야 되잖아. 걔 노트북은 가지고 갔나? 할 땐 따이취죠. 따이취죠. 따이취는 어떤 장소 중심이죠. 목적지 중심입니다. 따이저우는 뭐죠? 출발지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저우는 여기서 이탈 동사입니다. 그렇죠? 따이저우라면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야 우산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따이저우입니까? 따이취입니까? 여러분들 비 올 때 그 우산 있죠?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좋은 우산 꽂아 놓으면 꼭 누가 가져가요. 물론 훔쳐갔다는 것보다는 헷갈려서 가져갔겠지만 가져가 버려. 꼭 근데 그 약간 하나 좀 빠지고 좀 별로 안 좋은 우산은 절대 안 가져가. 절대 안 가져가. 근데 야 우산 어디냐? 니꺼 우산. 야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따이저입니까? 따이취입니까? 그렇죠. 따이저죠. 따이저. 야 비 오는데 걔 학교 안에 우산 가지고 갔나? 따이저입니까? 따이취입니까? 따이취죠. 그 차이점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 시세가 어떻죠? 시세 또 일주일 지나니까 머릿속에 하얗죠. 그렇죠? 바이자입니다. 바이자. 바이는 간판 같은 개념입니다. 바이가 원래 간판입니다. 간판. 그래서 밖에다 쏘는 거죠. 그 여러분들 환전소나 은행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은 그 환율 같은 거 있죠. 환율 같은 거 이렇게 달러 얼마, 그 뭐 엔화 얼마, 그 다음에 중돈 얼마, 유엔화 얼마 이렇게 그 전광판 같이 이렇게 전광판이나 이렇게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은행 한번 가보세요. 은행 한번 가보시게 돼. 그 판때기 있어요. 그게 파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적어졌습니까? 그 돈의 가격이 적어져 있죠. 그래서 파이지아가 되는 겁니다. 파이지아. 그 금은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금빵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금 가격도 이렇게 달러같이 등락이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 시세 같은 경우는 그게 황진 파이자입니다. 황진 파이자. 今天的 黄金 파이자 是多少? 다시 한번 해봅시다. 今天的 黄金 파이자 是多少?今天的 黄金 파이자 是多少?兑换价 같은 게 환율입니다. 자, 13번. 제 카드 먹어버리면 어떠죠? 인출기나 이런 데 카드 먹어버리면 진짜 답답하죠. 어떨 때가 제일 답답한지 아세요? 은행에서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주말에 특히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 있죠. 은행 쉴 때. 그럴 때 저기 뭐냐 카드 그 집 근처 뭐 했는데 카드 솔로당 들어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진짜 답답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그 옆에 전화기 하게 되면은 그 전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안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죠? 먹어버렸다. 툰입니다. 툰이라는 거는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씹었다. 아무튼 꿀꺽 삼키는 게 툰입니다. 툰. 그죠? 그래서 뭐 괴물이 사람들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고래가 주인공을 삼켜 버렸어요. 그때는 전부 다 툰을 씁니다. 툰. 그죠? 我的提款卡 이 디쾅카 할 때 D자를 갖다가 G를 써가지고 쥐쾅카라고 해도 됩니다. 我的 디쾅카 현금카드 인출카드입니다. 빼이통러 왜 이게 빼이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피동 표지입니다. 피동 표지. 그죠? 근데 원래 중국어에서 이 피자, 빼이자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출연에만 쓰였습니다. 이전에는. 그죠? 누가 현금카드 먹었을 때 오, 먹었어. 신나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왜 안 나와? 이거 먹어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부정적인 애들만 쓰이는 게 빼입니다. 근데 어떤 거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런 문장도 빼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된 게 나쁜 일은 아닐 텐데. 그러한 것들은 왜 빼이가 들어가냐면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영어를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수동태 있죠. 수동태.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를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번역을 갖다 제대로 할지 모르니까 빼이를 갖다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경에부터 이 빼이가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이 빼이자문은 부정적인 원하지 않는 상황에 출연에만 쓰입니다. 그렇죠? 빼이 통러, 怎么办? 빼이 칠러 같은 경우는 통하긴 통하겠죠. 근데 툰을 갖다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계좌는 짱호입니다. 그 통장 있죠. 준저입니다. 근데 준저. 이 준이라는 거는 그 존재하다, 보존하다 할 때 존자입니다. 저는 뭐냐면 ZH인데요. 저 이성입니다. 이게 저라는 건 원래 밴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요즘에 그 비싼 핸드폰 그거 뭐죠? 제 친구 녀석 최근에 만났는데 핸드폰을 딱 꺼놨는데 이게 그 딱 피니까 이게 플립 Z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게 접고 펴고 이게 저입니다. 접어진다는 게 저입니다. 저. 그래서 준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장이 어떻게 되죠? 접어지죠.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접어지잖아요. 그래서 준저라고 합니다. 준저. 근데 그거는 통장이 준저라면은 짱후는 계좌입니다. 계좌. 계좌는 가상 계좌의 개념이죠. 그렇죠? 계좌 번호 뭐 1002 뭐 이렇게 나오는 계좌. 계좌를 개설하는 开个账户 그렇죠? 我要开个账户 라고 하면 됩니다. 빤 쓰면 안 됩니다. 통장 만들 때도 예전에 통장 진짜 쉽게 만들어 줬는데
요즘에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복잡합니다. 왜?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디포 통장 만들어가지고 돈을 세탁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카이를 써야지 됩니다. 근데 빤 쓰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적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빤 아닌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좌를 개설한다고 우리도 말하죠. 트는 겁니다. 거래를 튼다고 하죠. 그래서 오픈의 개념에 카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저 계좌 이체하고 싶은데요. 자, 계좌 이체하다. 주안장입니다. 짱이 짱후 할 때 그 짱이죠. 그렇죠? 여기 A라는 통장에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B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계좌를 이체시키는 거야. 주안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주안장. 그래서 영어에서는 send라는 의미, send 원래 n 뒤에 d는 묵음 처리됩니다. 그래서 어, I want it to send you money, send you some money 같은 경우 나 너한테 돈 좀 보내주려고 했어. I wanna send money, I wanna send money to you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send라는 의미도 send money라는 의미도 쓰지만 또 transfer라는 말도 씁니다. transfer라는 말은 transformer 여러분 영화 보셨죠? 바꾸다 의 개념, 전환하다. transfer 그렇죠? 라는 의미도 쓰고 또 wire라는 의미도 씁니다. wire 같은 경우는 줄 있죠, 줄. wire.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통장에서 B라는 그 통장으로 보냈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줄에다가 돈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wire라는 말도 영어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다 보게 되면은 영어 저도 이제 공부한 지 이제 2년 적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게 2년 안 됐죠.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휘가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 하나의 표현인데 동일한 표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이유가 앵글로색슨족의 어떤 민족 스타일이 한번 들어온 어휘는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답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 같은 경우 상당히 어휘 수가 진짜 많죠. 근데 중국어 어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어휘가 나오게 되면은 경쟁을 하다가 하나의 어휘는 탈락하게 됩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자, 퀴즈 조금 길게 풀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동영상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